네, 지금 11시가 넘어가는 시각인데도 아직까지 판문점에서는 이렇다 할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협상문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남북 간 고위급 접촉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한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시가 넘는 시간인데 아직까지 특별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다 보니까 어떤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굵직한 어떤 핵심적인 현안에서 꽉 막혀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뭐 저도 그 두 가지라는데 동의하는데 일단은 아마 사과 문제 정도는 북한이 어느 정도 허락을 하고 이제 임하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북한도 사과를 안 하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걸 아마 알았을 겁니다. 어제 회담에서 이미 그것은 서로 캐치한 문제고 문제는 이제 합의를 어떤 것들을 내놓음으로써 좀 진도를 나가느냐. 여기서 아마 지금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오늘 아침부터 회담 양상을 보면서 적어도 이것은 3일 회담이다. 내일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아마 오늘도 한 3, 4시까지 하고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내일까지 진행돼야만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부에서는 북측이 최근 도발에 관해서 사과는 하되 주체를 생략한 유감 표명 정도로 그칠 수 있다. 이런 중간적인 입장을 예측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런 이제 꼬리 자르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즉 이제 이번에 황병서와 같은 고위층이 나온 것은 이 김정은이 사과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김정은까지 올라가지 않고 또 이제 과거 양상을 볼 때는 이군단 사령관 김상용 중장이 모험적으로 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식. 뭐 김영철 정찰 총국장까지도 올라가지 않고 밑에 현지 사령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방식을 북한이 선택할 수도 있고 그것은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팩트를 만들어서 내놓으면 우리도 또 그렇게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순순하게 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직까지 자세히 전해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어제 첫날 고위급 접촉에서는 북측이 요구를 해서 여러 차례 정회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김정은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잠시 쉬어갔던 걸까요? 그렇죠. 이 남북 회담이라는 게 쭉 지금까지 진행된 걸 보면은 사실은 어떤 회담이라기보다는 물론 이번도 이제 접촉이 되겠습니다만 일종의 딜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측이나 북한 측이나 나름대로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면 틀림없지만 특히 북한으로서는 아마 우리 측 평화 우리 구역에 와서 지금 회담을 하기 때문에 통신이나 이런 면에서 북한이 좀 장애가 많은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황병서가 나왔지만 평양으로부터 여러 가지 쪽지를 받고 그러려다 보니까 아마 정회가 많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남북 협상을 오늘 재개하긴 했는데 북한군이 잠수함을 기동하는 등 이 최전방에서는 역시 이 군사적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북한이 자주 쓰는 이 화전 양면 전술로 보이는데요.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경준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남북 간 고위급 2차 접촉이 시작되고 나서도 군사적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역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이 대화 중이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북한군이 얼마든지 도발해 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실제로 북한군은 지난 21일 최고사령부가 전방부대에 발령한 준전시 상태의 명령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격 도발 당시 사용한 76.2mm 편곡사포를 전진 배치하는 등 우리 측 대북 방송 확성기를 즉시 타격할 태세도 갖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고위급 접촉을 전후해서 북한군 움직임이 더욱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장 전선 지역의 사격 준비 포병 전력이 갑절로 늘어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군당국은 또 북한 잠수함 50여 척이 기지를 이탈해서 식별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북한 잠수함 전력의 70%에 달하는 수로 북한 잠수함이 공격할 경우 도발 원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은 심각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한층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의 동시다발적인 도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한미연합사령부와 협의해서 대북 정보감시 태세인 워치콘을 3에서 2로 격상하고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육군과 공군, 해군, 해병대 등 전군에 내려진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군은 브래들리 장갑차와 아파치 헬기 등 주한미군의 최신의 무기가 투입되는 한미 양국군의 통합화력 경멸 훈련도 이번 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P3C 대잠 해상 초계기 활동을 강화하는 등 한미 연합전력을 동원한 즉각적인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 간 대화가 시작됐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 군사적 긴장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소장님 이렇게 북한이 잠수함 전력을 증강시킨다든지 전방적인 포병 전력을 2배로 늘린다든지 이렇게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마 한 몇 가지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제 링 위에 올라가 있는 황병수, 김양곤을 이제 응원의 형식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회담이 결렬될 것에 대비해서 네네. 일단은 그 준전시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렇게 잠수함을 은폐시키고 아마 그 잠수함 자체가 이제 연호급 130톤 연호급이나 또 300톤급 상호급 이런 것들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의 다 정찰 총국 소속이고 나머지가 이제 해군 소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찰 총국이라면 김영철 정찰 총국장 이번 도발의 그 말하자면 주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잠수정들이 이제 물론 뭐 준전시 상태라면 병력도 갱도 속으로 들어가지만 이 잠수정도 갱도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 갱도라는 건 주로 동부전선 해안에만 있지 동해만 있지 서부전선은 벼랑이 없기 때문에 네. 이 작은 잠수함을 숨길 수 있는 동굴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숨겨놓고 어느 말하자면 주체를 불분명하게 해서 우리를 혼란시키기 위한 이런 전술도 있고 또 파병을 전진 배치시키는 것 역시 우리에 대한 압박 전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압박이라고 하신다면 도발이 만약에 결렬이 된다면 회담이 결렬이 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도발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그렇죠. 있겠습니까? 일종의 이제 무력 시위죠. 도발에 당신네가 회담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수적으로는 북한이 포가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네. 언제든지 남쪽을 향해서 포사격을 할 수 있고 스피커를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무력 시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대화 도중에 긴장감을 높이는 거 아무래도 또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해석이다. 또 일부에서는 미국을 뭐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함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한데요. 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죠. 이번 북한은 이제 우리 남북 간의 어떤 레버리지로 그런 무력들을 사용하지만 미국에게도 우리도 이제 준비돼 있다. 미국이 뭔가 우리에게 좀 주목을 해달라. 그리고 또 중국을 향해서도 역시 우리를 주목해달라. 이런 국제적인 메시지도 분명 들어있는데 지금 뭐 미국이 여러 가지로 한미 공조 체제를 펴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뭐 미국이 그와 같은 북한의 어떤 무력 시위나 압박 전략에 말려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을 보면요. 사실 첫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30분씩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북측이 지난 15일부터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평양시에 맞추려는 의도적인 지각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1차 고위급 접촉의 시작 시간은 오후 6시. 그러나 실제 협상은 30분 늦은 6시 3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2차 접촉에서도 상황은 되풀이됐습니다. 계획된 시각보다 30분 늦은 3시 30분에야 양측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의도적인 지각에 가까운 겁니다. 북측이 두 차례 모두 자신들이 정한 평양시에 맞춰 협상장에 도착한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일제에 빼앗긴 표준시를 되찾겠다며 광복 70주년인 지난 15일부터 독자적 표준시를 적용한다고 선언했는데 두 차례 회담 모두 평양시 기준으론 예정된 시각에 시작된 겁니다. 현재의 시간보다 30분 늦은 시간, 동경 127도 30분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표준 시간으로 정하고 평양 시간으로 명명한다. 결국 북측이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 회담 시간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틀 연속 마라톤 회담을 이어간 남북.
회담 시각을 둘러싼 차고에서도 남북의 기싸움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준서입니다. 네, 소장님, 시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좀 하고 가면요. 북한이 광복 70주년을 기점으로 30분 느린 평양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신 것처럼 회담 시간도 30분이 늦게 시작된 건데 우리가 이 평양시를 용인해야 되는 건지 이번 접촉에서 이런 부분도 논의가 돼야 되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죠. 이게 평양시를 북한이 지금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정통성을 찾는다고 한다면 남북이 같이 이걸 우리 측에 제안해서 127도 30을 찾아옵시다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변이 있었겠지만 자신들끼리 그냥 번개처럼 전광석화로 해버리고 이번에 이제 회담에서처럼 저걸 레버리지로 활용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단은 아마 북한이 늦게 나타날 때 상당히 조바심을 느끼고 또 이게 회담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것 역시 북한이 먼저 그 시간을 가지고 뭔가 그 어드밴티지를 얻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아마 저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개성공단 문제, 금강산 관광 재개되고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저 평양시에 대한 혼란은 당분간 계속되는데 북한은 아마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를 좀 골탕 먹이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짚어볼 게 이제 북한의 진정성 문제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대한민국 국호를 칭해서 약간의 기대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진정성 있게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또 괴뢰라고 칭호를 바꿨다고요. 네, 그것도 이제 상당히 좀 뭔가 변화된 압박 전술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물론 어제는 이제 조선중앙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걸 이제 발표를 한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썼는데 오늘은 이제 어떤 중국의 경제인 연합회의 말을 인용하는 우리 민족끼리에서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그 원고 역시 북한이 다 비준을 바꿔 쓰는 거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가지고 지금 전략 전술을 구상하는 것 역시 회담에서 뭔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얻어낼 것은 얻어나겠다는 이런 아마 선전선동술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어 사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또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해봤지만 군사적으로는 또 뒤에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진정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글쎄 진정성은 북한이 언제나 그랬듯이 자기네 얻어갈 것만 얻어가면 등 돌리면 또 다른 생각하고 이것은 북한이 이때까지 써온 그 상투적 수법이면은 틀림없습니다. 네. 어쨌든 북한은 이번에 사과보다 그냥 그 스피커 방송을 중단하고 삐라 뿌리는 걸 중단하고 이런 걸 이제 계속 우리한테 압박해 오는데 네네. 아마 얻어갈 것만 얻어가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또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게 진정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나 우리 역시 이번 회담장에 마주 앉은 이런 대표들이 급을 볼 때, 격을 볼 때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재발 방지를 얻어내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서로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지금 이틀째 아마 계속 그 회담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북한의 지뢰 도발 이후 남북이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 앉긴 했는데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앉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렇죠. 남과 북이 모두 어느 정도 완화했다라는 점에서는 얻은 게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것에서 북한과 남한이 각각 얻은 게 있다면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얻은 게 있다면은 북한에서 참 그 최고위급 김정은의 어떤 입장을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는 황병서를 우리가 회담장에 불러냈다는 거 이것도 네. 성과고 또 우리 쪽에서도 이제 청와대 그 안보실장 국가 안보실장이 나가서 북한의 이제 실세와 마주 앉았다. 그래서 뭔가 대화가 시작되고 위기 상황, 벼랑 끝에서도 남북한은 대화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얻어낸 것은 상당히 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실세들이 마주 앉아서도 결국 우리가 원하는 평화나 협상 이런 걸 얻어내지 못하면 그때는 남북한이 혹시 전쟁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위험스러운 것도 또 발견됐다는 이런 양면적인 것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협상에 임하면서도 대북 확성기 방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각에서는 임시로라도 중단하더라도 어떤 협상에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진행되는 방송을 멈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사과를 받아낸 다음에는 우리가 임시로라도 멈추고 서로 협상한 대로 이제 행동에 옮겨야 되겠습니다만은 네네. 현재는 북한이 계속 준전시 상태에 있고 그 원인 제공자는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 확성기 방송이 진행되는 것은 결국 북한이 준전시 상태고 지뢰 도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북한은 지금 우리 스피커 방송이라는 이런 위력한 심리전이 있었기 때문에 회담장에 지금 끌려 나온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멈춘다면 결국 우리가 먼저 백기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진행하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네. 네. 소장님, 그리고 지금 이제 속보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서서 통일부 연결해서 취재기자한테도 들어봤지만 북한의 시인과 사과 첫 단추도 풀지 못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10시간 마라톤 협상했고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논의가 안 됐다는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아마 뭔가 그 사과와 재발 방지라는 기초 단계에서 지금 허들을 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제 우리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듯이 뭔가 좀 포괄적인 거 그걸 넘어서는 또 다음 단계에서의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수평선을 긋고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비공개 회담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지금 양측의 실세 안보의 어떤 컨트롤 타워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의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 남이나 북이나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북한으로서는 지금 한번 말하자면 허풍을 떨어보고 압박을 해봤는데 우리가 전혀 맥히지도 않고 또 실제로 무력적으로 대결한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한테 이길 수 있느냐?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몇 시간 후가 될지 아니면 내일까지 넘어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북한은 이번 회담에 대해서 뭔가 꺼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럼 부담감에 힘입어서 예를 들어 남과 북이 하나씩 양보를 한다면 남과 북이 양보할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뭐 북한이 일단 지뢰 도발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그럼 우리 스피커를 뭐 중단한다. 이런 이제 양보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은 뭐 원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북한은 그 이상 지금 북한 내적으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재개나 또 그 더 올라가서 이제 오이사 조치까지 아마 그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뢰 도발 사과와 스피커는 바꿀 수 있지만 이 금강산 오이사 조치는 역시 천안함 연평도 포격이라는 또 다른 그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것을 한 번에 딜을 한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어제 황병서가 평양에 돌아가서 뭐 김정은으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았는데 좋다. 그럼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이런 걸 포괄적으로 의논하자. 이런 뭔가 좀 큰 보따리를 들고 나왔다면은 우리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그럼 그렇게 하자. 뭐 북한이 통 크게 나오면 우리도 통 크게 나가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아마 충분히 서로 합의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 2+2 대화 채널 이런 구성으로 진영을 갖춘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 현 정부에서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정착이 될지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예, 일단은 그 이제 지적하신 대로 2+2 그야말로 가장 그 남북한의 실세들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회담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도 성과라면 성과인데 문제는 이제 어떤 그 합의 사항들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번 2+2가 성과적이냐 아니면 비난받을 일이냐 이게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진통을 겪으면서 지금 이틀째 진행이 되는 거 보면은 네네. 뭔가 단순한 그 아젠다들의 접점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북 그 대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자. 즉 뭐 우리가 이때까지 뭐 총리급 회담, 장관급 회담, 뭐 정상회담 이런 세 가지 단계에서 주로 이 합의들을 이끌어냈겠지만 이제는 뭔가 이런 그 안보의 컨트롤 타워들이 모여서 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자라든지 이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어낸다면 여기서도 뭔가 좋은 진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와 희망을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내일까지 이 접촉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앞으로의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